예,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17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37페이지 수능 기본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하천 유역 분지 내에 가와 나 지점의 상대적 특성을 옳게 나타난 것은 지금 이게 분수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분수계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산줄기라 그랬어요. 산줄기. 주변보다 고도가 어때요? 주변보다 고도가 높다라고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B 지점이라고 하면 A 지점에 떨어진 빗물은 절대로 여기를 넘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산이에요, 산. 이게 넘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건 다른 분수계, 다른 유역으로 흘러 내려갈 테고, 이 안쪽에 떨어진 것들만 다 나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수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좀 봤는데, 그러면 가지역은 이 지역이 바로 하류가 될 거예요, 하류. 왜냐하면 여기 분수계가 표시가 없잖아요, 그죠? 분수계가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분수기 표시가 없는 곳을 통해서 하천이 빠져나가겠죠. 그죠? 빠져나갈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흘러서 이쪽 방향으로 흘러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는 뭐에 해당돼? 상류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상류, 하천의 상류. 그리고 나는 뭐가 돼요? 여기가 하류가 되겠죠. 그죠? 상류는 하천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류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만나는 쪽과 가까운 쪽이 하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천의 평균 폭은 어디가 넓다고 했어요? 여러 개의 물이 모이면은 하천의 하류로 갈수록 하천의 폭이 넓어지겠죠. 그죠? 이거는 하류가 더 폭이 더 넓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하천의 경사도 어땠다 그랬어요? 상류로 갈수록 이거를 단면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많나요? 바다가 있습니다. 이쪽이 하류 쪽일 거예요. 그죠? 분명 하천은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 내려올 테니까 하류. 하류 쪽의 경사도가 완만하고 상류로 갈수록 여기 경사도가 급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하천의 평균 경사도는 상류가 더 높겠죠. 상류. 세 번째, 퇴적물의 평균 원마도. 둥글게 갈린 정도. 갈마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위쪽에 있는 어떤 이런 물질, 이렇게 모난 물질들이 어때요? 구르고 가면서 좀 더 마식을 더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마식을 더 많이 받았을 테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마식을 더 적게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더 둥글다? 하류가 더 둥글다. 온마도나 하류가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퇴적물의 평균 입자의 크기. 큰 것들은 여기에서 작은 것들은 어때요?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겠죠. 그냥 점토같이 아주 미세하게 작다라고 하면은 홍수가 났을 때 물에 떠내려 갖고 하류까지 가갖고 여기에다가 쌓아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큼지막한 이런 자갈 같은 경우에는 하류에서는 더 적게 발견된다는 거죠. 상류로 갈수록 입자가 큰 자갈이 좀 많이 발견될 테고, 하류로 갈수록 작은 점토 같은 것들, 그죠? 그리고 중간은 한 모래라고 쓸까요? 사이즈로 얘기했을 때 얘가 가장 작고 모래가 두 번째로 작고 자갈이 가장 커요. 그러면 상류로 갈수록 자갈의 비율이 높아지고 하류로 갈수록 점토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럼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어디가 더 큰 거야? 상류가 더 큰 거죠. 상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하류, 이 두 개는 상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지워놓고서 이 두 개는 상류가 더 컸습니다. 그죠? 여기는 하류. 그러면 가가 실선으로 된 게 뭐래요? 실선으로 된 게 이게 상류야, 상류. 그러면 여기 두 개에서 실선으로 된 게 바깥쪽으로 나와야겠죠. 그죠? 왜? 이쪽이 높은 거 아니야. 고. 가운데가 저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따라서 실선 두 개가 여기에서 나온 것도 어디 있어요? 여기는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 있네요. 그죠? 이게 지금 상류가 더 크다. 그리고 여기는 하류.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거 하천의 감조 구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하천의 하류에서 상류까지 밀물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구간이지. 그지?
밀물과 어떤 썰물의 어떤 영향을 받는 곳이야.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밀물이 올 때는 그 수위가 높아지고, 그죠? 밀물 때는. 썰물 때는 그 하천의 수위가 내려가겠죠, 그죠? 여기를 하천 수위라고 얘기하면 하천의 높이, 하천 수위. 밀물이 들어오면은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고 썰물 때는 낮아지겠죠, 그죠? 그런 영향을 받는 구간을 뭐라 불러? 감조 구간. 그런 하천을 뭐라 불러? 감조 하천이다라고 해서 불러요, 그죠? 그래서 감조의 영향을 이 조류를 느낀다는 뜻은 조류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 조류는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발생하잖아요, 그죠? 조류는 밀물 때는 쭉 해안 하천을 타고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썰물 때는 바다 쪽으로 쭉 빠져나가잖아. 이게 조류거든요. 밀물 썰물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여 어선이 하천의 하류에 위치한 내륙의 포구까지 드나들 수 있었다. 하천 하류 가까이에 있는 내륙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강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요. 하천이 이렇게 있어요. 이천. 하천의 하류야. 여기가 지금 바다 쪽이고 여기가 육지 쪽이에요. 육지. 그러면 밀물 때 바닷물이 밀고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이 배가 올라갈 수 있었다. 밀물을 타고서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 전체 지역은 뭐다? 하천의 하류 지역이라는 거죠. 하류 지역.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만 밀물의 영향이 미치고 더 올라가면은 밀물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두 곳도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밀물 썰물의 차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한강변에 있었던 마포나루. 한강에 가면 지금 마포라고 있거든요. 마포. 여의도의 반대편 쪽에 좀 위치하고 있어요. 여의도의 반대편. 강 북에 위치하고 있죠. 마포는 한양의 도성에서 가깝고 한강의 감조 구간 내에 위치하여 밀물섬물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과거에 어선들이 많이 드나들던 포구였다. 포구가 오늘날 항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감조하천의 감조 구간은 하국뚝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하국뚝이 건설된 곳 꼭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하국뚝이 건설된 곳이 금강, 영산강 그리고 낙동강 요 세 개 지역이에요. 한강에는 있다 없다? 한강에는 없다라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구뚝이 있는 곳이 여기는 지금 한강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거든요. 이게 한강이야. 한강. 전시회를 한번 봤지만은 이게 한강을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하구뚝은 없어요. 다만 뭐가 있다 그랬어 선생님이? 보가 건설돼 있다 그랬죠. 보는 물속에다가 이 물속에 콘크리트 시설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물살이 보이잖아, 그지? 이 콘크리트 시설물을 이렇게 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이 바닷물이 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물은 서울 시민들이 써야 되잖아요, 그죠?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등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보를 설치해 놨어요. 하지만 하구뚝은 없다. 하구뚝을 건설하려면은 이쪽에다 건설해야 되는데 이쪽에다가 건설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게 휴전선이거든요. 북한이야.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좀 건설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강을 가면은 하구뚝이 있어요. 금강은 예전에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죠? 이게 하구뚝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바닷물이 들어가는 거, 밀물이 들어가는 것들을 방지해서 염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은 짜지 않은 물, 담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여기가 금강이에요. 금강. 충남과 전라북도의 사이를 흘러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남에서 흘러가는 이 목포 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거든요. 여기 목포가 여기 이렇게 있고 이 강이 바로 무슨 강이냐면 영산강이에요. 영산강. 우리 자유공유 하천할 때 봤던 곳이에요. 여기 자유공유 하천할 때 여기 한번 봤잖아요. 우각호 한번 본 적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서 더 내려가서 하류로 내려가면 여기 이렇게 뚝이 있어요. 하구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이 바다, 이쪽이 하천이에요. 하천. 영산강. 그러면 여기 위로 도로로서 이용되고 있죠. 도로. 자동차들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수시설이 있어요. 배수시설. 여기 물이 많을 때, 그리고 여기 썰물 때, 여기 수문을 열어서 배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영산강 지역에 있고, 경상도에 또 하나 있어요. 경상도에 있는 강은 낙동강이라고 그랬죠. 낙동강에 어떤 물줄기가 여러 개로 나눠지거든요. 여기. 삼각주 할때 한번 했었죠. 그죠? 여기도 바로, 여기에 설치된 것도 하구뚝이에요. 이게 배수시설들이에요. 요런 것들이 배수시설.
그리고 요 삼각주를 지나서 여기 또 있네요. 그죠? 또 있어요. 여기도 배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금 물을 배수하고 있네요. 그죠? 물살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니까 절대로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이쪽으로 쭉 지나서 삼각주를 또 지나서 이쪽에 또 하나 또 있어요. 요것들도 뭐야? 하구뚝이 하구뚝. 배수 시설이 있는 거지. 배수 시설이. 이런 것들을 하구뚝이라고 한다. 한강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서 기억해도 돼요. 그럼 기억. 압록강보다 두만강에서 길게 나타난다? 감주구간. 어디서 많이 나타나는 거야? 황해. 황해는 서해안이야. 황해나 어디? 남해. 왜 황해나 남해가 어떠니까? 밀물 썰물의 차를 조차라고 하죠. 조차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 압록강은 바로 황해에 있어요. 두만강의 하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동해에 있어요. 동해. 따라서 압록강보다 두만강에서 길게 나타난다. 기억은 압록강보다 두만강이. 압록강이 더 길게 나타나죠. 틀렸습니다. 그죠? X. 압록강이 오히려 더 길게 나타나. 그럼 압록강 또 한번 볼게요. 여기가 백두산이야. 손바닥 모양. 백두산은 여기 백두산 천지가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백두산 천지가 이렇게 보여요. 백두산 천지. 백두산에서 발원합니다.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노란 선을 따라서 국경이 중국과 국경이 북한과 중국과 국경이 바로 압록강이야.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딱 흘러내려가요. 한번 당겨 볼까요? 진짜 강이 있는지. 강이 흘러내려오고 있죠. 그죠?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어. 흘러내려오고 있어. 이것도 삼각주야. 이것도 삼각주야. 그리고 여기 있죠. 이게 마한도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잖아. 극서지역이라고. 이 마한도. 이 신도군 마한도라고 하는데 여기 지역들도 뭐야? 삼각주야. 삼각주. 하천의 하류에서 유속이 감소하면서 토사를 쌓아놔서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것들을 삼각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무튼 여기는 서쪽이기 때문에 밀물썰물의 차가 어느 정도 크다는 얘기지. 그런데 두만강은 이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하류에서는 어디? 러시아와 국경을 이렇게 맞대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어. 여기 지금 하천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노란색이 국경이야. 러시아하고 국경.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동해안 쪽으로. 요거 만들어진 것도 뭐야? 삼각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동해안은 밀물썰물의 차가 크다 작다? 작다. 따라서 감주 하천이 잘 안 나타나니까 감주 구간이 짧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1번은 틀린 답이 됩니다. 기억에서 밀물대, 감조구간, 밀물대가 썰물대보다 홍수 발생 가능성이 크다. 밀물대는 어때요? 하천의 수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지, 그지? 지금, 하천이 이렇게 막 내려오고 있어. 이 정도 수위였어. 그런데, 이 반대편에서 밀물이 이렇게 밀고 와요. 근데 밀물이 더 높아,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홍수 때 이 하천이 바다로 흘러나가야 돼. 이쪽이 바다 쪽이야. 이쪽이 육지 쪽이고. 얘가 흘러나가야 되는데 얘가 더 높아.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여기서 물이 배수되지 못하고 요 주변에서 홍수가 나버리겠지. 하천의 하류에서.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2번. 니은. 니은이 보니까 마포나루래요. 배들은 밀물대 바다 쪽으로 운항하기에 유리하다. 운항은 배가 움직이는 거지. 배가 운항한다라는 것들인데 밀물대는 어때요? 하천이 이렇게 있어. 이 바다야, 육지야. 밀물대는 바닷물이 어떻게 돼? 이쪽으로 들어오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배가 나가기 쉬울까 어려울까? 예전에는 돛담배였습니다. 돛을 다른 바람을 이용하는 배들이었어요.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 나가기 힘들겠죠, 그죠? 그럼 이 배는 언제 나가야 돼? 썰물때. 거꾸로 바닷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썰물때 가면은 이 배는 쉽게 나갈 수 있겠지. 올라올 때는 밀물을 타고 올라오고, 나갈 때는 썰물을 타고 내려가겠죠. 여기쯤에 이제 마포가 있다면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 디귿의 대표적인 하천은 섬진강이다 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구뚝이 설치된 곳은 섬진강이 아니다. 금강, 영산강, 낙동강이다. 섬진강은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남쪽으로. 하구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디귿. 감조 구간이 많이 줄어든 것은 하천의 중상류의 댐 건설 때문이다. 감조 구간. 이 감조의 영향이, 밀물 썰물의 영향이 하천 중상류까지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지, 그지? 그럼 감조 구간이
많이 줄어든 건 뭐 때문이야? 하천 하류에 뭐 하구뚝을 건설했기 때문이죠. 하구뚝 건설 때문이겠지, 그지? 여기 위에서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감주 구간은 하구뚝을 건설하면서 본격적으로 많이 줄었다. 댐이 아니야. 중상류는 댐이 있는데 그 댐 건설 때문이 아니다. 중상류 지역까지 밀물이 밀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하류도 가장 바깥쪽에 있는 하류까지 거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지도에 나타난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근데 지금 지도가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봤더니 등고선의 간격이 좀 비교적 이렇게 조밀한 이런 어떤 지도가 나오고 있고, 여기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천이 흘러가고 있고, 여기도 하천이 하나 흘러가고 있고, 여기는 등고선 자체가 거의 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하천은 하천의 어떤 중상류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어요. 중상류. 그리고 여기 평야 지역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고서 생각하시면은 하천의 하류다라고서 좀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하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유하고 있죠. 공유. 그리고 여기에는 인공제방이라는 것들이 싸져 있는데, 인공제방 보통 하류에서 많이 쌓거든요. 그리고 하천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지역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과거의 하천은 분명 이 하천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기 뒤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막 여기 내에서도 아마 공유를 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디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던 하천이었었는데, 결국은 하천의 측방 침식에 의해서 유로가 변경되었고, 그 유로 변경이 쉬운 것이 바로 자유공유 하천이죠. 그래서 요거는 감입공유 하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입공유 하천. 이건 하천 중하류에서 나타나는 자유공유 하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유공유 하천인데 이 공유의 정도가 어떻게 돼요? 여기 인공제방, 이게 다 제방이거든요. 제방을 이렇게 쌓으면서 뭔가 유로가 과거보다는 직강화되었고 좀 변화되었다라고서 좀 접근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1번 D는 인공제방 설치와 직강화 이후 유속이 늘어졌다. 직강화하면은 유속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빨라지죠, 그죠? 틀렸습니다. 이 D 지역은 지금 인공제방을 보니까는 뭐 어느 정도 직강화를 시켰다라고서 좀 판단할 수 있는데, 직강화하면은 하천은 빨라진다. 왜냐면은 이렇게 공유하던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직강화 시켰다고 쳐요. 하천의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하천의 길이가 짧아지다 보니까는 A에서 B까지 도달하는 어떤 물의 흐름, 유속은 빨라진다. 뿐만 아니라 여기 굽이쳐 흐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굽이칠 때마다 어떤 하나 장애물이기 때문에 유속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똑바르면은 어떤 장애물이 거의 없잖아요. 앞으로 직진하게 되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두 번째, 음, A는 C보다 지표면의 경사가 완만하다. 이것은 무엇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냐면은 등고선을 보면 돼요. 등고선. 그럼 A 지역은 등고선의 개수가 지금 최소한 두 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A 안에서, 그죠? 그런데 C 지역은 어때요? 등고선 자체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경사가 뭐야? 그냥 평탄하다는 거예요. 경사가. 그러니까 어느 지점을 찍어도 거의 뭐야? 고도가 같다라는 얘기야. 하지만 A 지역은 여기 지역이 고도가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지는 거죠. 등고선을 보고서 판단을 하면, 따라서 경사가 완만한 곳은 C 지역이다. 따라서 틀렸죠, 그죠? B는 D보다 하천의 하방 침입력이 강하다. B 지역은 뭐야? 상류 지역이죠, 상류. 하천의 중상류 지역이야. 중상류 지역은 하방 침입도 하고 측방 침입도 하지만은 하방 침입력이 더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측방보다. 그리고 D 지역은 상대적으로 뭐야? 하천의 하류에 있는 하천이야, 하류. 하천의 중하류 지역으로 가면은 어, 하방 바닥을 깎는 침식보다, 밑을 깎는 것보다 측방 옆에를 더 많이
깎는다. 따라서 뭐 유로 변경이 많다. 유로 변경이 가능하고 더 많이 된다라고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왜냐면 고도가 더 높으면은 하천의 침식 기준면이 훨씬 더 밑에 있기 때문에 바닥을 더 많이 깎을 수 있어요. 근데 하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다가 침식 기준면이잖아. 바다의 해수면의 높이와 이 하천 바닥의 높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은 하방 침식보다는 측방 침식을 한다라고서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C는 여기 C 지역은 A 지역보다 태종물의 평균 입자가 크기가 크다. 어디가 더 크다 그랬어요? 하천의 상류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죠? 큰 것은 침식돼서 운반돼 가지고 떠내려갈 수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상류 지역에는 보통 자갈의 비율 이런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하류로 갈수록 작은 점토 이런 비율 미립질의 어떤 물질들이 더 많이 퇴적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틀렸고요. 기역 지점보다 니은 지점의 하천 수심이 낮다. 여기를 단면도로 이렇게 딱 하면은 이쪽이 니은 쪽이 뭐야? 공격사면. 기역 쪽이 뭐예요? 퇴적사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공격사면 쪽이 침식도 더 잘 되고 뭐야? 수심도 더 깊다라고 했습니다. 수심도. 이쪽 퇴적사면 쪽은 퇴적이 더 활발하고 수심은 더 얕다라고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퇴적사면과 공격사면을 좀 판단하는 거는 선생님이 그냥 사람의 혀에 비유했잖아요. 그죠? 혀가 이렇게 있으면 혀의 끝쪽 여기가 뭐다? 퇴적사면이다. 그래 혀 바깥 그래서 강을 건너서 강 바깥쪽은 뭐다? 공격사면이다 라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유속이 더 빠르다라고서 얘기를 했었죠. 그죠? 4번 모식도는 춘천 침식분지이다. 분지래요. 침식분지. 기역 암석 니은 암석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에서 A에서 E에서 고른 것은 우리 춘천 분지 하면은 침식 분지 하면 항상 이 주변은 뭐 변성암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이 안쪽 바닥에는 뭐가 있다? 화강암이 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천을 중심으로 하천이 퇴적 물질들을 옆에다가 홍수가 날 때 쌓아놔 가지고 뭐가 분포한다? 충족층이 이렇게 발달해 있다라고서 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은 쉬울 것 같아요. 춘천은 침식분지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침식분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전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더 살펴보면은 이러한 땅이 있었어. 여기 암석이 뭐였냐면 편마암. 편마암은 변성암이죠, 그죠? 그런데 뭐야? 여기에서 화강암이 이렇게 관입되었어. 관입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가 부풀어 오를 거야. 여기도 부풀어 오르고, 여기 부풀어 오르고, 부풀어 오르고. 그럼 이 땅의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뭐가 생겨? 전리가 생긴다. 전리가. 그럼 전리가 생기면은 침식이 어떻다 그랬어요? 침식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뭐 여기가 어떻게 돼요? 제거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제거가 돼요. 화강암이 좀 더 많이 유입됐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남게 된 산지가 바로 이제는 이렇게 남았어요. 이렇게 남았어. 이 주변부는 뭐야? 여전히 편맘에 남은 거야. 근데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화강암을 지하에서 관입한 화강을 만나게 되죠, 그죠? 근데 침식에 더 강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침식이 강한 거는 변성암보다 화강암보다 변성암이 더 침식이 강하다. 그러면 또 어떻게 침식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 얘네는 이 변성암은 침식이 잘 안 되는데 여기저기 침식이 되는 거죠. 침식이 돼. 그래서 뭐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결론적으로 보면 화강암 이 양쪽의 주변의 산지는
변성암이 남고 바닥에는 화강암이 남은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주변에 뭐가 흘렀겠어? 하천이 흐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천이 흘렀어요. 그럼 하천에 의해서 주변에 뭐 충족증, 하천이 범람하거든요. 과거의 하천들은 7월달, 8월달 비가 많이 오면은 어김없이 이렇게 홍수가 났거든요. 홍수가 나면서 하천 더 위에 상류로부터 가지고 온 퇴적 물질들 주변에 쌓아 놓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쌓이겠죠. 그죠? 쌓일 거야. 그런 모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주변 산지는 뭐다? 변성암이다. 그 가운데 바닥은 뭐다? 화강암이다 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것을 위에서 좀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산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이렇게. 그리고 꼭 하천 하나는 흘러 이 가운데가 뭐야? 가운데가 그러면은 이 가운데가 화강암이 이렇게 분포하는 거지. 화강암이. 여기 옆엔 산지야. 그리고 여기 주변에 뭐야? 하천이 하나 이렇게 빠져나가야지만 하천이 있어야지만은 뭐야? 여기 있는 침식된 물질들을 제거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하천 주변에 뭐가 생긴다? 충족층이 옆에 이렇게 생긴다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족층. 위에서 본 모양은 한 이렇다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니은 암석은 화강암이야. 화강암의 상대적 특징. 우리나라에서 분포 면적이 변성암이 가장 많다 했잖아. 우리나라의 변성암이 몇 프로 정도 되냐면 약 43% 정도 돼요. 그리고 화강암은 화성암이잖아. 그지? 화성암이 한 35% 정도 되거든요. 35%좀 채 되진 않아. 그리고 한 나머지가 뭐야? 퇴적암이야. 퇴적암. 암석을 이렇게 세 종류라 그랬잖아. 그지? 얘가 한 23%. 요즘 101이 나오는데 반올림 여기 소수점 반올림 해가지고서 이렇게 일이 넘치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화강암 뭐 현무암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지? 화강암은 약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변성암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변성암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분포 면적은 높은 게 아니라 낮겠죠. 그죠? 저가 낮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다 틀린 거야. 틀린 거. 그 다음에 형성 시기. 뭐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변성암은 시원생대. 그리고 화강암은 주로 중생대에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이른 시기. 고가 이른 거래요. 이른다는 게 먼저 만들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저가 늦게 중생대가 늦은 시기 아니야. 시원생대가 더 빠른 시기, 이른 시기이고 중생대가 더 늦은 시기니까 여기도 다 틀린 거네요. 그죠? 이쪽이 다 이른 시기니까 여기 네 개 다 틀렸다라고 해서 중복해서 틀렸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산지를 낼 때 기반함의 노출 비율. 이 변성함은 주로 뭐라 했어? 편마함은 흑산이라 그랬죠. 흑산. 기억나죠? 그죠? 이 화강함은 주로 뭐라 그랬어요? 돌산. 바위산이라 했죠. 바위산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반함의 노출 비율은 화강암이 더 높겠지, 그지? 그러면 C는 틀렸죠, 그죠? 그럼 정답은 2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지도 A, B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보니까는 여기 등고선이 굉장히 조밀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야? 급경사라는 얘기죠. 급경사. 그다가 갑자기 완만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느 정도 부채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거? 선상지라죠, 선상지. 선상지는 급경사를 하천이 여기서 흘러 내려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높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낮은 곳이거든. 하천이 이렇게 급경사 지역을 내려오다가 완만한 곳. 그러니까 여기를 그려보면 급경사를 흐르다가 완경사를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유속이 빠르지만 여기는 어때요? 유속이 조금 느리겠죠. 그죠? 선 정쪽에는 비교적 이제 퇴적물의 입자가 큰 뭐 자갈 이런 비율이 높다라고 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항에서는 모래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선단은 가벼운 게 몰리던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점토의 비율이 높다라고서 얘기를 했고 선항에서 특히 물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땅 속으로 흐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복류천이 발달한다. 그리고 선단에서는 물이 용천한다. 그래서 여기는 용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를 한다? 논농사 한다. 복류천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는 과수원 그리고 뭐 밭농사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다 그랬죠. 그죠? 그 선정에서는 바로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물을 이용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논농사나 이런 것들을 소규모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내려오는 물을 통해서 여기 소규모 취락이 발달할 수 있고 여기는 규모가 좀 더 큰 취락이 발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B 지역은 봤더니 낙동강이라고 이런 용어를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구뚝이라고 또 써져 있죠. 그죠? 낙동강. 낙동강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삼각주가 바로 낙동강 하구에 있는 김해 삼각주거든요. 낙동강 삼각주. 여기는 삼각주예요. 삼각주. 하천이 위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한 줄기는 이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고 이쪽에서 한 줄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요거만 삼각주가 아니라 여기 밑에 가면 또 삼각주들이 이렇게 또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있는데 하천 이거는 삼각주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토사 공급이 많을 때 일어나게 되죠. 토사 공급량이 많을 때 또 하천의 하류에서 강의 하류 중에서도 특히 바다와 만나는 하구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야? 유속이었대요. 유속이 매우 느려요. 거의 정지 상태에 바닷물하고 수위가 같아지니까는 그죠? 이런 곳에서 삼각주가 만들어진다라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선상지 같은 경우는 하천의 중상류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이것은 하류 지역에서 만들어져요. 따라서 퇴적물의 입자가 대체적으로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더 적다. 여기는 대부분 점토질로 되어 있어요. 점토질로. 그럼 문제 풀도록 할게요. A는 B보다 지표면의 경사도가 작다. 경사도 얘기가 또 나왔네요. 그죠? 근데 여기는 A 지역은 봤더니 여기 등고선이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 안에. 경사가 있다는 뜻이야. 근데 B 지역은 뭐야? 등고선이 지나가 안 지나가? 등고선 여기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안에서는 등고선이 하나도 교차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는 뭐야? 경사가 없다는 뜻이야. 따라서 평탄하다라는 뜻이고 여기는 경사가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지, 그치? A는 B보다 경사도가 크다라고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A는 B보다 지표면과 지하수면의 고도차가 크다.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하수는 이 밑에 흐를 거예요, 그죠? 그런데 A 같은 경우에는 복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복류. 그러니까는 지하수가 이 땅속으로 이게 밑으로 지하수면이 낮은 거야. 이렇게 낮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고도 차이가 어떨까? 여기 크게 나타나겠지. 근데 상대적으로 B 지역은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러면은 지하수면이 바로 밑에 있어요. 왜? 왜 바로 밑에 있을까요? 해수면의 높이와 지하수면의 높이는 해안가에 가서는 일치하거든요. 따라서 고도차가 A가 더 크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상지에서 복류하기 때문이다라고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B는 A보다 퇴적물의 평균 원마도가 낮다? 크겠죠, 그죠? 얘가 하류잖아. 얘가 더 상류 지역이야. 그러면은 하류 지역은 뭐야? 이렇게 모가난 돌이 더 많지, 그지? 여기는 둥글둥글해. 왜냐면 하류는 더 한참 동안 침식을 받아서 하류까지 내려온 거잖아. 따라서 원마도가 높다. 상류는 아직 거친 돌이 많다라는 거지. 모가난 돌이. 틀렸습니다. B는 A보다 배수가 잘 이어진다? 안 되겠지, 그지? 얘는 뭐야? 점토야, 점토. 진흙가 같은 점토라고 생각을 해봐. 물이 잘 안 빠지죠. 근데 여기는 뭐야? A 지역은 모래예요, 모래. 모래는 배수가 어느 정도 잘 되잖아. 물을 이렇게 쭉 모래를 담아놓고 물을 주면 밑으로 물이 잘 빠지죠. 점토는 잘 안 빠질 테고. A와 B 모두 하천의 침식 작용이 아니라 퇴적 작용이죠. 이것도 퇴적돼서 쌓인 거고 이것도 퇴적돼서 쌓인 거예요. 그래서 침식이 틀렸고 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가에서 다 지형을 그림 A에서 D에서 고른 것은 단, 갯벌, 사빈, 암석, 해안 중 하나래요. 그러면 가볼게요. 요런 것들 잘 보라 그랬죠, 그죠? 이게 뭐야? 암석, 해안.
돌출되어 있죠, 그죠? 돌출되는 곳을 곳이라고 했습니다. 곳. 그런 곳에는 뭐가 활발해요? 침식이 활발하지, 그지? 침식. 그래서 암석해안 같은 경우에는 해안 절벽 같은 거, 해식에 이런 것들이 좀 잘 나타날 수 있겠지, 그지? 뭐 해식 동굴 이런 것들도 해식 동 이런 것들도 잘 나타. 시스텍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나타나요. 그다음 나 지역은 이것도 좀 표시를 잘 이게 점으로 막 찍어져 있는 거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갯벌이에요. 갯벌을 뭐라래? 간석지라고 하죠. 간석지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조류, 밀물과 썰물, 조류에 의한 어떤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썰물 때 제거되는 양보다 밀물 때 들어와서 내려놓는 퇴적시켜주는 양이 많을 때 바로 갯벌이 잘 발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파도가 세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 섬이 많아서 앞으로 섬이 막혀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앞에 섬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여기는 파도가 약할 거 아니야. 파랑의 작용이 약할 거 아니야. 이런 곳에서 또는 깊숙이 이렇게 들어간 쭉 들어간 이런 데도 파도가 약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데서 주로 잘 발달한다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지역은 여기는 돌출되어 있고 여기 돌출되어 있지만은 여기는 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뭐야 다 지역은 만이야 만. 만은 뭐가 활발하다? 퇴적. 그죠? 퇴적. 왜냐하면 파도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곳, 파랑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곳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파도의 에너지가 약해요. 그래서 퇴적이 많이 발달한다. 바로 사빈이죠. 사빈이 뭐야?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그죠? 모래사장. 해수욕장으로 이용된다라고 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고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퇴적작용이 활발한 곳에 위치하는가? 이 두 개는 퇴적이야. 얘는 침식이야. 아니요? 그러면 A는 뭐가 돼? 가가 되겠네요. 가. 퇴적물 중 모래질이 점토질보다 많은가? 아니요. 다는 주로 모래사장이니까 모래잖아요. 그죠? 나는 점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여기가 바로 나가 되는 거죠. 나. 파란과 연한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다가 얘예요. 얘. 파랑과 연한류에 의해서 바로 사빈이 형성되었다. 그럼 여기가 다가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2번이야. 2번. 여기는 파랑과 연한류가 만드는 게 아니라 조류가 퇴적한 거예요. 조류. 밀물 썰물이. 연한류는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이 해안선이 이렇게 있고 이게 육지야. 근데 파도가 밀려오는 방향성이 이래. 그러면은 연한류가 어떻게 흐른다 그랬어요? 이 육지 가까이에서 흐르는 연한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사빈이 어떻게 좀 쌓이냐면은 여기서 공급이 되면 여기 있는 물질들이 계속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사빈이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가요. 파도와 연한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사빈이다. 7번. 지도에 나타난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보니까 서해안 쪽이야. 서해안 쪽, 동해안 쪽이고 서해안을 황해라고 하죠. 그죠? 황해. 이 지역을 확대해 보니까는 해수욕장이라고 써요. 해수욕장 자체가 뭐야? 모래사장이거든요. 모래사장. 사빈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역이 바로 사빈. 사빈을 요거를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이 색깔로. 사빈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있어요. 사빈이. 여기는 좀 제외시켜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사빈 뒤에 뭐가 나타나요? 사빈 뒤에 여기 해안사고가 이렇게 나타나네. 그지? 해안사고가 나타나고 있고 A는 뭐야 그러면 A는 보니까는 돌출되어 있어요. 여기 지역과 여기 지역이 같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 지역들도 좀 그랬었지만은 여기는 곳이죠. 그죠? 침식이 활발하다 그랬잖아. 그지? 침식이. 여기는 암석해안이겠죠. 그지? 암석해안. 여기 지역에서는 주로 해안 절벽, 해식 동굴, 해식동, 시스텍, 시아치, 해안 단구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기억, 사비는 곳에서 주로 발달한다? 아니지, 쏙 들어간 뭐에서 발달한다? 만에서 발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틀렸고, A는 파랑의 침식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맞죠? 그죠? 침식.
파도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고, 사비는 해안사고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낮다. 사빈이 낮고 여기 있는 곳이 날아갔고 여기 쌓였잖아. 그지? 여기가 더 높다라는 거죠. 사빈이 더 낮고 맞는 표현이에요. 해안사고는 집안의 융기 및 해수면 변동과 변동으로 형성되었다? 아니죠. 사고는 뭐에 의해서? 바람.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거죠. 그죠? 틀렸습니다. 그럼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다시 한번 해안사고로 간단하게 한번 봐보면, 서해안이니까는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클 거 아니에요. 요거는 밀물대예요. 밀물대. 요거는 썰물대의 바다예요. 썰물대. 그리고 밀물대 여기까지 이렇게 밀려오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앞에 이렇게 형성된 것이 보통 여기 구간에 형성된 여기가 바로 사빈이에요. 사빈. 그리고 여기 부분은 밀물썰물가 차가 큰 곳은 밀물대 들어왔다가 여기다가 퇴적물질 이렇게 내려놔요. 내려놓는데 여기 구간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갯벌. 서해안에서는 사빈이 나타나고 그 바깥쪽에서 갯벌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럼 갯벌은 간석지라 불렀죠. 그죠? 간석지. 여기는 모래가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겠죠. 그죠? 날아가서 여기 쌓일 수 있겠지. 그지? 여기는 뭐 1차 사고. 바람이 우리 북서해 절풍이 바람이 제일 세거든요. 그러면 서해안에 신도리 해안사고나 이런 해안사 같은 경우 더 멀리 날아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날아갔다. 이렇게. 여기는 2차 해안사고다. 2차 사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도가 어때요? 해안사고가 더 높은 지역에 있다. 사빈보다. 그 고도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8번 A에서 C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은 태안군이 나왔네요. 태안의 여기 지역이 지금 안으로 쏙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 지역이 바로 태안하면은 신두리 해안사고. 한국지리에서 태안을 언급하면은 대부분 이 해안사고거든요. 태안. 아무튼 뭐 그걸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지금 보더니 만조이래요. 만조이는 뭐야? 찰만자야. 밀물 때. 간조이는 뭐야? 물이 빠졌을 때, 썰물 때. 높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역이 뭐야? 물이 빠졌을 때 드러나는 곳이죠. 여기 지역이 뭐래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썰물 때 물이 빠져서 드러나는 곳. 여기를 갯벌. 위에서 얘기했죠. 그다음 B 지역 코앞에 여기 뭐라? 사빈이죠. 사빈. 그리고 이 사빈에 있는 모래가 날아가고 쌓인 지역. 여기 뭐라 불러? 해안 사구 이렇게 부르죠. 그죠? A는 주로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에 요거는 파랑과 연안류 퇴적작용에서 만들어진 건 B예요. B. 그러면 A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A는 조류가 퇴적한 거 그랬죠. 조류. 밀물과 썰물이 퇴적시킨 거죠. 그죠? 썰물 때 제거되는 양이 적고 밀물 때 퇴적되는 양이 많으면은 갯벌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B에는 방풍림, B에다가 사빈에다가 조성하는 게 아니라 방풍림을 주로 어디다 조성한다 그랬어요? 해안 사구에다가 조성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해안 사구 때 왜 조성한다 그랬어? 여기 있는 게 날려가지고 뒤에 여기 뭐 주택이 이렇게 있거나 또는 농경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덮는, 모래가 덮어버리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풍림을 심는데 주로 소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B에다가 심는 것이 아니라 C에다가 심는다. 틀렸습니다. C의 지하수는 바닷물보다 염분 농도가 높을까요? 높을 수가 없겠죠. 그죠? 바닷물이 더 짜겠지. 그지?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오히려 이 C 지역에 있는 서해안의 C 지역에 있는 여기에는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면이 해수면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하수가 있는데 이 지하수는 여기 관정을 뚫어서 우물을 뚫어서 뭐 담수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업용수라든지 또는 뭐 식수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깨끗하게 잘 유지된 담수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는 B보다 동해안 일대에 잘 발달한다. A 여기 갯벌했잖아. 동해안에서 잘 발달하는 게 아니라 서해안 황해에서 더 발달하게 되죠. 틀렸습니다. B 사비는 사구에 있는 퇴적물보다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맞지? 그지? 여기가 더 크죠? 여기가 더 작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작은 것만 날아갔을 테니까 큰 것은 B에 남고 작은 것만 날아갔을 테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실전 문제 1번. 그래프 가나는 한강대교에서 측정한 한강 유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하는데, 가나는 1월과 7월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1월이 어때요? 강수가 유량 변화니까 강수를 봐야겠죠, 그죠? 한랭 건조하잖아요, 그죠? 강수량이 매우 적어요. 거의 한 25m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7월달에 300mm가 넘거든요. 이때는 강수량이 매우 많아요. 7월달, 8월달에 강수량이 우리나라 절반 강수량 정도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봤더니 이게 한 달에 일수를 나타낸 건데 거의 뭐 초당 한강대교를 통과하는 물의 양이 초당 1세제곱미터 정도 단위가 보니까는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가는 봤더니 적은 날도 있지만은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날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기간 동안 이렇게 높았던 요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선생님 7월 달인 거 보니까 7월 초잖아요. 한 7월 3, 4일 장마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장마철이어서 이게 비가 많이 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는 태풍은 주로 8월 달에 오거든요. 7월 달, 8월 달에 뭐 태풍이 왔을 수도 있는데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요 날짜. 그럼 이게 뭐가 돼? 7월이 되고 이것이 당연히 1월이 되겠죠. 문제 풀면 가는 7월이고 나는 1월이다. 틀렸습니다. 그죠? 거꾸로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가는 나보다 한강대교 일대의 평균 유속이 빠르다. 가는 유량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유량이 많아지면 유속도 빨라져요. 이것도 한번 참고로 꼭 기억해줘요. 유속도 빨라진다. 가끔 우리가 강물이 불었을 때 음, 계곡에 물이 불었을 때 그걸 건너가려고 하다가 떠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유량이 많아지면 유속 매우 빠르거든요. 또 유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유속이 빨라진다. 나는 가보다 농업용수 이용량이 많다. 이때 농사철이 아니잖아. 1월달은. 그지? 틀렸죠. 그죠? 가와 나 유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뭐 어떻게 돼요? 하상 개수가 우리나라 어떻다? 매우 크다. 따라서 수운 교통, 하철의 수운 발달에 불리하다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맞는 얘기네, 그죠? 그러면 니은과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에서다 탐구 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을 지도에서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달리하여 하천을 관찰했대요. 하천의 수위가 하루에 2차례씩 오르내는데 2번씩. 뭘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감조, 하천. 다시 말해서 어떤 밀물, 썰물의 영향,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감조하천이야. 그러면 여기 저기에서 보면 지금 한강의 분수계라고 했는데 한강이 빠져나가는 지역이 지금 여기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죠. 또는 이쪽에서 발원해 가지고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서 이렇게 가는 하천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역은 B나 C 지역은 뭐 중류 또는 중상류, C는 중상류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조의 영향을 받는 걸 감주 구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타나? 하류에서 나타나. 하류. 상류로 올라가면은 밀물이 여기 뭐 춘천이나 여기 뭐 충주나 이런 데까지 밀물이 밀고 올라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천의 최하류 지역이겠죠. 그죠? 따라서 A가 되겠죠. A. 금강산에서 발원한 북한강과 여기 이쪽에 이제 금강산이 있거든요. 북한이 이렇게 휴전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태백이 검룡소에서 발원한 여기가 바로 태백 지역이거든요. 남한강이 합류하는 곳 어디서 만나면 B에서 만나요. B에서 경관 특색을 보여준다. 여기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두 개의 물길이 만난다. 그래서 두물머리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양쪽의 물길 양수리라고 그래요. 양수리. 양쪽의 물이 만나는 곳. 여기에서 위쪽 강을 이걸 북한강이라고 하고 북한강 이쪽을
남한강이라 그래요. 북한강은 금강산에서 발원하고 남한강은 태백이라는 지역에서 발원한다. 그래서 B지역, 여기는 B가 됩니다. B가. 그 다음 C, 변성암지대와 화강암지대의 해발고도 차를 기반함에 대한 하천의 침식 차이를 통해 이해함. 변성암이 나왔고 화강암이 나왔어. 해발고도 차이가 나타난대요. 변성암 지역은 주변은 높아. 해발고도가 높아. 그리고 안쪽은 이 화강암은 해발고도가 낮아. 이게 뭐야? 침식분지잖아. 침식분지. 침식분지하면 꼭 춘천 기억해 두라 그랬죠. 춘천이 제일 잘 나와요. 춘천. 그러면은 이 춘천 지역을 보면 그 C 지역이에요. 정답은 C. C 지역. 여기 지역은 두 개의 하천이 또 여기 북한강과 여기 소양강이거든요. 소양강이 만나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그런데 두 개의 하천이 만나면은 침식 물질을 더 빨리 이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춘천이 침식 분지가 잘 발달하였다 라고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남은 문제를 마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